지금 몇 번부터 하라고 했어요? 6번부터요. 8번. 네. 6, 7, 8 요거 하라고 그러죠. 자, 6번을 보시면 6번은요. 그림은 XY 표면에서 수직인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둘로 나눈 거예요. 1번 영역, 2번 영역. 그때 선생님 뭐라 했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전류의 세기가 얘 처음에 자기장 세기다.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를 이 I라고 했으니까 얘를 무슨 됐죠? 그리고 여기가 교차점인 거 보이시죠? 교차점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뭐였어요? 줄었죠? 두 개가 무슨 방향? 같은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염두에 두면서 볼 건데요. 자, 그림은 XY 표면의 수직으로 수직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이 두 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LED를 장착한 도선도 있어요. 자, P점은 도선에 정지되어 있는 그림이고요. 나는 가에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P의 위치에 따라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다이오드 보시면 이쪽이 P형이고 이쪽이 N형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요. 그러면 전류가 그 방향으로 흘러야 되면은 자기장은 안쪽 방향으로 생길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자기장의 안쪽 방향으로 있는 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야 나오는 게 싫어서 스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방향으로 이 B만큼의 자기장이 있었구나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나갈 때요. 얘는 차이가 B만큼 나야죠. 이 B를 이하로 놨으니까 차가 B가 되려면 여기는 똑같이 나오는 방향으로 3B여야죠. 됐죠? 이렇게 돼야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1과 2는 같은 방향이어야 세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기장의 세기는 1에서가 2에서의 2배이니 아니요. 자, 3분의 2배요. 그 다음에 P가 4.5를 지날 때 LED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요 라고 하는데 4.5인 지점을 지날 때는요 4.5인 부분은 나오는 부분을 빠져나가는 거죠. 됐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오는 부분이 줄어드는 게 싫어서 스스로 나오게끔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 LED에서 전류가 어디로 흘러야 되냐면 이렇게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LED에서는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흘러요. 그래서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됐죠? 요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맞는 거를 기억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 보시면 얘는 좀 끔찍하게 어려워요. 7번을 해결했는지 못했는지가 중요한데 이거 7번 아니잖아요. 6번 왜 그래서 1번. 자, 7번 보시면 이 그림이 7번인데요. 7번은 얘는 내용만 잘 읽으면 어렵지 않은 문제. 그래서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요. 뭐냐면 이렇게 자기장의 영역을 3개로 찢었어요. 됐어.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다 다를 건가 봐요. 다 달라요? 이거 다 다른 거야? 세이프요? 아니요. 얘는 아니죠. 그러면 자기장의 영역이 1번 영역이 있고 2번 영역이 있고 3번 영역이 있고 방향색이 다 몰라요. 그죠? 이렇게 영역이 있는데 얘를 X쪽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잡아당겼더니 EI만큼의 전류가 C의 방향으로 흘렀고 그 다음에 얘를 위쪽으로 플러스 Y쪽 방향으로 V의 속도로 잡아당겼더니 전류의 세기가 EI로 흐르는 거 맞고 반칙의 방향으로 흘렀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나한테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잡아당기면 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요. 앞에 있는 얘는 볼 필요 없죠.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일 때 자기장의 세기 변화와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일 때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움직일 때 자기장의 세기 변화가 어떨까? 정반대겠죠. 그래서 얘를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A 영역의 자기장 세지고 B 영역도 세지는데 C 영역은 뭐예요? 줄어들어요. 됐죠? 위로 올리면. 근데 아래로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거꾸로요. 아까 위로 올릴 때는 B 영역의 자기장 세지고요. A 영역의 자기장 세지고 B 영역의 자기장은 세지고 C 영역의 자기장은 줄어들었는데요. 아래로 내리면 거꾸로죠. A 영역의 자기장 줄고요. B 영역의 자기장 줄고요. C 영역의 자기장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움직이는 속도는 똑같이 V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세기 변화량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똑같아야 된다고요. 단지 전류가 흐르는 방향만 반대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아이가 흘러요. 방향은 반대예요. 라고 했으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죠? 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보시면 8번은 이렇습니다. 자석을 넣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현재 자석 N극을 밑으로 해서 떨어뜨렸을 때, 이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전자기 유도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자, 두 번째 그림처럼 자석을 떨어뜨리니까 전자기 유도가 일어났어요. 자, 이때 차이점은 뭐예요? 전압의 세기가 1.5배 늘어났죠.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가 더 커야 되겠죠. 더 크려면 똑같은 자석을 떨어뜨려도 더 높은 데서 떨어뜨려 속력이 빠르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얘는 지금보다 더 높은 데서 떨어뜨렸어야 돼. 그래야 자기장의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유도전압의 크기가 보시는 것처럼 더 커져요. 근데 이 유도전압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처음과 같은 방향이죠. 됐어? 그러면 그게 방향을 바꿨다 안 바꿨다? 안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이런 얘기고요. 자석이 떨어질 때요. 이렇게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면 사실은 자석을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떨어뜨리면 자유낙하예요. 근데 이렇게 금속통에 있는 곳에서 떨어뜨리면 얘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못 들어오게 막는 힘이 생기고요. 나가려 그러면 못 나가게 잡아당기는 힘이 생겨서 중력 말고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생겨요. 그럼 가속도의 크기가 뭡니까? 줄어들죠. 됐어? 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곳에서의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반드시 언제나 감소만 합니다. 감소만 합니다. 증가하지도 않습니다. 일정하지도 않고요. 됐죠? 자, 그래서 8번 문제가 뭔지 보여드렸고요. 네, 그 다음 9, 10번에는 어떤 거 있어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마지막 9, 10, 11, 12. 이거 한 시간이면 이거 자, 3분 드려요. 할 수 있는 최대한 하시고요. 9번이 약간 까다로운 거니까 9번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할 만큼 했죠? 자, 할게요. 몇 번부터 보면 돼요? 9번이야. 자, 빨리 하고 잠깐 끊죠. 자, 9번부터 보시면 9번 문제가 좀 골 때려요. 맞아요. 얘는요, 도선도 당겼다가 밀었다 하고요. 그래서 안에 자기장의 세기도 동시에 바뀌어요. 그래서 정신 잘 차려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부터 볼게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T0일 때와 3T0일 때가 같니? 라고 했어요. 전류의 세기. 자, 그러면 T0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야 되겠죠. 자기장의 세기는 됐어? 2B0 만큼 늘어났어요. 됐죠? 자, 그래서 0에서 T0까지를 보면 자기장의 세기는 늘어났고요. 요거 잡아당기는 거라서 V는 마이너스 M에 T에 BA로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BLV 요걸로 바뀌죠. 됐죠? 네, 그래서 BLV 저걸로 보는 게 맞는데요. 자, 0에서 1초까지는요. 얘가 움직였을 때요. 1T까지는. 그래서 이동거리가 여기가 처음에 시작을 L로 했다가 얼마까지 온 거냐면 1.5L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면적은요 0.5L에다가 요거 도선의 길이를 스몰 L로 볼게요. 이거 곱한 만큼 요 사이의 면적이 증가했어요. 그 사이의 면적이 증가하는 만큼 자기 기전력이 생겼겠죠. 그래서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생긴 기전력의 크기는요 자기장의 세기는 그대로 2B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 넣어야 되겠네요. 자, 자기장의 세기는 2B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얼마만큼 바뀌는 거냐면 면적은 얼마만큼 바뀌어요? 얼마만큼? 0.5L에다가 L을 곱한 만큼 면적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은 T0 걸렸고요. 이게 T0초일 때의 자기장의 세기 변화예요. 그래서 보시면 얼마예요? T0에 BLL 요만큼이 유도 기전력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3T0일 때 볼게요. 3T0일 때는 2T0에서 3T0까지 보면 되겠죠. 2T0에서 3T0까지 보시면 됐죠?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0.5B만큼 줄어내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0.5B만큼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2T에서 3T까지는 거리는 움직이지 않았네요. 그럼 면적 변화는 없었네요. 그럼 면적은 그대로요. 면적 변화는 없으니까 얼마예요? 면적 변화는 없으니까 얼마예요? 그냥 1로 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이죠? 면적 변화 없으면 그냥 그 면적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요 2 됐죠? 그러면 여기 뭐예요? 가로가 2L이고 세로는 L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곱하면 얼마예요? BLL T라는 시간 동안. 그러면 기전력의 세기는 같네요. 됐습니까? 이거요. 그 다음에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물어봤어요. 3T일 때. 3T일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줄어드는 거니까 스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보시는 것처럼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자, OT일 때는 어때요? 라고 하면 OT일 때는 여기 있던 막대기를 다시 안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됐죠? 자, 막대기를 안으로 밀어넣는 거고요. 맞냐? OT일 때는 막대기를 안으로 다시 밀어넣어서 1.5L을 지나는 순간이군요. 1.5L을 지나는 순간이에요. 밀어넣고 있고요. 자기장의 세기는 B로 줄었어요. 자, 그러면 이때요. 됐죠? 네, 밀어넣으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스스로 나오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류 방향 똑같이 시계 방향이에요. 얘는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도체막대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 요거 한번 보세요. 도체막대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힘센 기라듯이 이거를 생각하셔요. 그래서 네, 3초, T초일 때와 5T일 때가 2배일까? 라고 했는데 아까 T일 때요 유도 기전력 구해드렸죠, 전압. 그래서 그러면 집어넣을게요.
t초일 때는요. 자기장의 세기가 2b여서 여기다 2b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전류는 얘를 저항 R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RT 제로분의 BLL이고요. 그 다음에 자 도선의 길이는 그대로 L이고요. 요만큼의 유도 기전류거든요. 이만큼의 자기력을 받아요. 1초일 때. 그 다음에 5초일 때는요. 5초일 때 자기장의 세기가 B제로예요. 그래서 이 B자리에 B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에 전류는 똑같았어요. 전류 똑같으니까 RT 제로분의 BLL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래서 도선의 길이도 똑같고요. 그러면 이쪽이 더 세네요. 몇 배 세요? 2배 세는 건가요? 맞아요? 도체 막대에 작용하는 기전력의 크기는요 2B이고요. 전류의 세기는 이거이고요. 그 다음에 도선의 길이가 L이고요. 얘는 B고요. 그 다음에 요거요. 5초일 때 저거 맞죠? 우리 이거 몇 초일 때 보이는 거야? 야 이씨 3초일 때 거 보이는 거야. 5초일 때 거. 5초일 때 세고 해야 된다. 자 5초일 때는 4에서 5초까지니까 세고 해야 되죠? 네. 자 이때는요 여기 보시면 되죠? 여기 보시면 얘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자기장의 세기가 됐어요. 5초일 때는 변화가 없이 B제로예요. 면적이 줄어들어요. 면적이 됐어. 0.5L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0.5LL이에요. 이게 바뀌네요. 자, 그러면 얘는 이게 전류니까요. 전류 자리에다 2 집어넣으셔야죠. 그래서 B제로 2분의 1 LL. 요거만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몇 배? 몇 배? 몇 배니? 4배네요. 네. 그래서 2배가 아니고 4배예요. 이렇게 하시죠. 그죠? 그래서 얘는 보기를 하나하나 다 풀어야 돼서 그죠? 문제 보기가 좀 애매했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을 해드렸다고 그랬죠? 아니요. 10번 안 했어요? 네. 자, 10번 보시면요. 10번은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얘는요. 지금 디귿자 도선을 평면에 놓은 게 아니고 경사면이에요. 자, 디귿자 도선을 경사면에 놓으면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면 뭘 받아요? 경사력을 받죠? mg 싹 내려갔을 때만. 그래서 경사력을 항상 받고 있어요. 근데 얘를 한 번만 위로 탁 하고 친다고요. 그러면 위로 싹 하고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면서 여기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니까 변하는 거 싫어서 그래서 변하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고 그 유도 전류와 자기장이 만드는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자기력이 생기죠. 그 자기력은 무조건 막대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아래쪽으로 그래서 자 자기력도 생길 거야. 그러면 사람이 한 번만 이쪽으로 밀어냈는데 아래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가면 속도는 점점 뭐 하겠니? 줄어들죠. 속도가 줄어들면요 면적 변화량이 감소하니까 생기는 전류의 색이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언제까지 가요?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가죠. 속도가 0인 순간은 면적 변화 없으니까 전류가 0이 되는 거고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반대로 아래로 훅 하고 내려갑니다. 아래로 내려올 때 경사력은 그대로 아래 방향이지만 그래서 막대 운동을 방해하는 자기력은 거꾸로 위쪽 방향으로 잡는 거죠. 근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속도가 변하니까요.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때 생기는 자기력의 크기가 점점 커져요. 언제까지 커져요? 자기력의 크기가 밑으로 잡아야 될 경사력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경사력과 같아지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속도가 일정한 상태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 속도가 일정한 등속도로 움직일 때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전류의 세기가 일정해요. 됐어요? 그래서 4번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조금 침착하게 생각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셨어요. 11번, 12번은 연결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림은 자석 사이에 놓인 코일이 일정한 각도로 회전할 때요. 아까 이거 회전시키는 거 했었어요. 수직 방향으로 자기력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반복한다고요. 자, 각을 이루고 있는 순간 전구에 불이 켜지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동일한 몇 번? 여기 2번이요. 자, 보시면 기억. 코일이 1 회전하는 동안 전구의 밝기는 일정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전구의 밝기 일정할까요? 아니요. 안 일정해요. 왜냐하면 이 각도를 여러분들이 일정하게 돌려서 이 각도가 변하는 게 사인 함수라고 치자.
초만큼 이렇게 변한다고 치자. 그랬을 때요. 그래서 각도는 1초당 10도씩 움직인다고 치자. 그러면 10도씩 증가해요. 10도씩 증가해요. 10도씩 증가해요. 네, 그랬을 때 변화량은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예요. 됐어. 그러면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기울기가 점점 줄어드니까 변화량이 처음에는 크다가 점점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변화량이 커지다가 그래서 변화량이 다시 줄다가를 무한반복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전류의 세기는 자기장의 변화량에 의해서 생기는데 변화량이 일정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가 일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일이 일을 하는 동안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일정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래서 세지다가 약해지다가 전류의 방향 일정할까 하니까 안 해요. 그건 도체 통해서 자석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자, 코일의 각도가 일정하면 전구에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이 증가합니까? 라고 하는데 코일의 각도가 증가할수록 그래서 전구에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이 증가합니까? 라고 하는데 전구에 걸리는 최대값은 뭐합니까? 전구에 걸리는 최대값은요.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T에 자 B 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A인데 여기에서 요 값이 증가하면 됐니? 요 값이 증가하면 됐냐? 걔는 전압의 최대값이랑 유사한 값이 나겠죠. 됐죠? 네. 그래서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자, 위에 있는 11번 문제를 그대로 그래프로 그리라는 거죠. 됐냐? 자, 그래서 사각형이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전류가 흐르는 자, 시간에 따른 방향을 맞게 그려놓은 거 찾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저항의 전류가 화살표 방향으로 흐를 때 저항의 전류가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는 순간을 우리가 플러스로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얘를 여기서 이렇게 회전시킨대요. 그러면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늘어날 거예요. 됐죠? 자, 수직으로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 늘어날 겁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오른쪽으로 늘어나는 거 싫으니까 스스로 왼쪽으로 만들겠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됐어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겠죠. 그럼 맨 처음에는 전류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에요. 자, 그 플러스 방향으로 전류가 점점 증가하다가 됐어? 90도까지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뭐합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하죠. 맞죠? 네, 그럼 전류의 세기도 감소해야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자기장의 세기가 뭡니까? 증가하는데 아까랑 반대 방향이죠. 됐어? 그래서 얘는 어떤 모습으로 그리시면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그리면 될까요? 자, 보면 0에서 90도까지는 증가 90도에서 180도까지는 감소 180도에서 270도까지는 증가 270도에서 360도까지는 감소. 그러면 방향은? 맨 처음에는 플러스 방향이었어요. 됐죠? 네. 맨 처음에는 플러스 방향으로요. 됐죠? 처음에는 증가하는 거죠. 처음에는 플러스 방향으로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뭐합니까? 감소하는 거죠. 감소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줄어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뭐합니까? 늘어나고요. 줄어들고요. 이거 반복하는 거죠. 됐죠? 네. 그 모습을 그리기 몇 번입니까? 1번. 1번? 1번? 증가. 증가. 0. 증가. 0. 증가. 증가. 증가하는 거 맞죠? 증가하다가 그 다음 뭐합니까? 감소하다가 증가. 감소. 감소할 때 전류 방향이 반대여야 되는데 그럼 반대로. 사인 함수요. 기울기요. 줄어들고 있죠. 증가량이 감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0대죠. 90도일 때 0인데요? 변화량이 없습니까? 그랬다가 증가하는데 반대로 증가해야 되는데요. 이쪽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요. 이건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서 증가, 감소, 방향 바꿔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이거 이렇게 가야 돼요.
0, 90, 180, 270, 360 이렇게 되면요. 여기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된다고요. 4번이네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4번이요. 됐어요. 네, 그래서 4번 같은 모양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상호유도. 이거 상호유도는 몇 페이지만 하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끊어드릴게요. 네. 자, 상호유도 146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두 페이지만 풀어라 했죠? 네. 네. 자, 상호유도는요,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생각보다. 소미야, 이 부분은 들었어? 이 부분 들었어? 상호유도? 여기는 잘 들렸어? 자, 우리요, 자석으로 전류를 만드는 걸 유도라고 하고요. 유도의 두 종류. 유도의 두 종류. 검정기에서 자체 유도와 상하고. 상호 유도입니다. 자체 유도는 코일 속에 그래서 자석을 실제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전자기 유도를 일으키는 패러데이 법칙이 자체 유도고요. 그 다음에 상호 유도는 변압기에서 그래서 전압이랑 연결된 쪽에 있는 코일에 자기장의 변화가 자 전압기와 연결되지 않은 코일에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켜서 여기에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체 유도고 이거는 상호 유도야 이렇게 설명을 썼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대충 풀어라 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뭐 할까요? 아, 8번. 자 8번, 3번 됐어요. 네 3번하고 8번만 할게요. 9번은 뭐요? 9번이요. 자 3번 보시면 3번에서 전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1차 코일 그리고 이 부분이 2차 코일 됐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코일을 감고 1차 코일에 전원을 연결하고요. 2차 코일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로 놓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전류의 세기의 변화를 이제 준 거죠. 1차 코일의 전류 세기 변화. 그러면 검류계에 흐르는 되죠. 검류계에 흐르는 이 전류의 세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처음에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류가 점점 뭐 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죠. 전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전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전류가 점점 세게 흐르고 있으면 됐죠. 이쪽 방향에서는 전류가 뭐 하는 방향이니? 내려오는 방향이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으로 감으시면 얘는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어요. 점점 세게 만들어요. 점점 더 가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이 세게 생기는 거 싫어서 됐죠. 얘는 이걸 없애는 방향으로 이쪽 방향 자기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2차 코일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돼서 자기장을 만들 거니까 이때 전류가 보시는 것처럼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그죠? 손이 올라가야 되겠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죠. 맞아. 자, 그러니까 이때는요. A, G, B 방향으로 흐르는데 A, G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놔라. 그래서 얘는 변화량이 일정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류를 일정하게 감소시키면 아까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게 줄어들어요. 일정하게 줄어들어요. 그거 줄어드는 영향을 받는 거 싫어서 얘가 스스로 줄지 않게 그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겠죠. 그러면 아까와는 반대 방향 전류가 됐어. 기울기가 일정한데 일정하게 만들겠죠. 됐어. 그래서 이렇게 그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몇 번 봐달라고 그랬냐면 8번, 9번이요? 8번, 9번 아니면 9번? 8, 9, 9번. 자, 8번 보시면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 개수비 보세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 개수비를 보시면 얘는 가문 개수비가 몇 대 몇이냐? 591. 500대 11 싫어. 1000대 22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가문 개수비가 1000대 20이면 전압의 비도 1000대 22 전류의 비는 거꾸로 22대 1000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전력은 똑같고요. 자, 그랬을 때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요. 사실은 1000대 22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220V예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나와야 됩니까? 1000V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A래요. 사실은 22대 1000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얼마입니까? 1000분의 22 곱하기 2니까 얼마예요? 44죠? 그럼 얼마예요? 0.44A가 흐릅니다. 됐어요. 영사사 아니에요? 네? 영사사 아니에요? 0.044. 네, 맞아요. 그래서 0.044가 흘러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때 전력은요.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되니까 440W요. 되겠어요?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전압을 높이는 장치를 승합 변압기라고 하고 전압을 낮추는 장치를 감압 변압기라고 하는데요. 승합과 강압 변압기의 구조는 어떤 차이예요? 라고 하면 1차 코일에 비해서 2차 코일의 가문 개수비를 증가시키면 이거는 승합이고요. 그래서 1차 코일의 가문 개수가 2차 코일에 비해서 많으면 이거는 감압 변압기죠. 그래서 코일의 가문 개수비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되겠어? 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조금만 끊었다 오지영.